여러분들은 문어와 거미, 그리고 가오리가 가진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녀석들은 모두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로서 저마다의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능력들을 이 친구들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도 모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과학쿠키의 영상은 한국차세대 과학기술한림원의 제작 지원 및 도움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이들은 모두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기초로 하면서 전기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이 회로를 타고 에너지를 나르는 존재를 통해 작동하는 기계들입니다.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가만히 있던 수차가 물과 만났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물의 이동을 타고 전달된 중력 에너지인 것처럼 전자는 전기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전기 신호를 통해 작동하면서도 전자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이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에는 전자가 필요하지만 이 뉴런이 신호를 전달할 때는 이온이라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이온들이 뉴런의 표면 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온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대상을 우리는 아이오닉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살펴보게 될 문어, 거미, 그리고 가오리의 능력이 바로 이 아이오닉스를 기반으로 구현된 능력들이죠. 주로 그 폴리머 머티리얼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젤이라고 하는 폴리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욱더 소프트한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젤이라고 하면 폴리머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용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젤이라고 하고요. 아이오닉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란 수많은 원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길거나 많이 결합한 분자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오닉스들은 이러한 고분자의 형태들 중 특별히 부드러운 소재들로 만들어집니다. 젤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젤은 고분자들의 긴 결합 사슬 속에 액체 용매들이 차 있는 기묘한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고체인 것 같은데 매우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우리 몸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나 인대, 뇌 등이 바로 젤이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는 특징 외에도 젤은 투명하며 전도성이 좋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질 덕분에 오늘 이야기할 동물들의 능력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젤이 사용됩니다. 이들 중 첫 번째 동물의 능력을 먼저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보시면 호주에 계신 그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 들어가셔서 직접 찍으신 건데요. 네. 지금 보신 것 같이 문어가 그 안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숨기냐면 문어의 표면에 있는 피부에 있는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피그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그먼트들을 확장시키고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어는 영상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은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피부의 색을 변화시켜가면서 은신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액티브 피그먼트에 있습니다. 문어는 이 액티브 피그먼트를 확장 또는 수축하면서 피부층을 얇게 또는 두껍게 만들 수 있는데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된 문어의 피부세포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쪽으로 작은 잉크처럼 생긴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가 확장되는 순간 넓게 퍼지면서 문어의 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펼쳤다가 줄였다가 펼쳤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문어가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펼치기 전의 사이즈와 펼친 후의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2000% 그러니까 20배, 에어리어가 20배 차이가 나요. 네.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런 엄청난 스트레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늘릴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얘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으로 늘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것을 제어를 하면서 2000%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약 20배 이상의 수축화 확장. 이것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카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찾은 대상이 바로 포토닉 크리스탈, 광결정입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파티클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웨이브랭스하고 비슷해지게 되면 반사되었을 때 빛들이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간섭에 의해서 색깔을 띠게 됩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은 가장 유명한 게 나비 날개 색깔, 그 다음에 뭐 조개 껍데기 색깔, 이런 것들이 다 포토닉 크리스탈에서 색깔이 나옵니다. 광결정은 결정 구조의 간격이 빛의 파장과 매우 유사하여 표면에서 특정한 색의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결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색을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결정을 이루는 구조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빛이, 길면 길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빛이 보강됩니다. 대표적으로 나비의 날개나 오팔의 무늬, 비가 온 날 바닥에 늘어선 기름 표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빛깔의 색깔 또한 바로 이 구조색의 예시들이죠. 교수님은 바로 이 구조색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광결정 구조 위아래를 젤로 채워 이 젤들 사이에 전기 에너지를 걸어 광결정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젤이 소프트하고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적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왜 하필 문어의 은신 특성을 모방하기 위한 연구를 이행하신 걸까요? 시작점은, 그러니까 문어가 시작점은 아닙니다. 중간에 문어가 이렇지 에서 배워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기적으로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어,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동영상을 봤는데 그 허지 교수님이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뷰티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렇지? 조금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자세하게 잘 연구를 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 쓸 수 있는 소리 스피커가 굉장히 작죠. 왜냐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근데 이게 작아지면 단점이 저주파가 잘 안 나와요. 우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이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음대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컨트라베이스가 굉장히 큰 거죠. 당연하죠. 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피커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작은 스피커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 부분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색하고 소리하고 같은 곳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희가 디스플레이로 쓰는 공간, 보시면 핸드폰에서 디스플레이가 다죠. 그렇죠. 거의 전면을 다 스피커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음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큰 텔레비전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에서 나오게끔, 그렇죠?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저기에서 나오게끔. 그건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음악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백남준 선생님 같이 음악과 색과 이 온갖 것들을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것은 굉장히 쉽게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어 교수님께서는 거미의 사냥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능력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서 이를 모방하기 위한 연구에 아이디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거미는 기본적으로 거미줄을 활용해 사냥합니다. 이 거미줄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접착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 그럼에도 먼지나 이물질들로부터 잘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심지어 오염이 되어도 잘 청소할 수 있다는 점과 먹이가 걸렸을 때 거미에게 정보를 잘 전달한다는 점들이 바로 그러한 특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방하기 위해 교수님과 연구팀은 거미줄처럼 잘 붙이고 또 원할 때에는 잘 떼어낼 수도 있으면서 청소도 할 수 있는 젤 기반의 아이오닉 스레드라는 이름의 유사 거미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레드가 물체를 붙이는 원리는 바로 정전기력에 있습니다. 젤로 이루어진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걸어주면 이들이 서로 붙으면서 스레드 표면으로 플러스 전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붙이고자 하는 물질을 스레드 근처로 가져가면 스레드의 플러스 전하 때문에 물체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고 이 두 전하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물체가 스레드에 붙는 것입니다. 이 인력이 자연계의 대부분의 물체를 붙일 수 있는 원리임과 동시에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접착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미줄 모사 연구의 핵심 원리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데요. 6.8g짜리 알루미늄인데 이 와이어가 실제 두께가 200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200마이크로면 거의 머리카락보다 네, 조금 더 두꺼운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와이어를 가지고 4개의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6.8g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네요. 네, 그리고 이거가 또 스트레쳐블 하기 때문에 네. 와이어를 이렇게 쫙 늘리게 되면 예. 두께가 얇아지니까 차진을 일정. 네, 힘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와이어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13.6g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리상으로 본다면 똑같은 부피 안에 차지는 일정했는데 늘리면 단위 부피가 작아지니까 맞습니다. 차지가 밀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러나 잘 붙이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이 강력한 접착 능력 탓에 공기 중의 부유 오염 물질 등이 스레드에 다 붙어버리게 되면 스레드는 순식간에 접착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레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자신 주변으로 물체가 다가왔을 때에만 접착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저희가 왜 책받침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붙잖아요. 머리가 붙죠.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딸려오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네, 모든 물체가요,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을 시켰다가 떼게 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는 반드시 차지를 띠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마찰 전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무조건 띱니다. 물론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해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근데 표면에 있는 이 차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핵심 원리는 마찰 전기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의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전자 친화도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접촉했을 때 얼마나 더 전자를 포획하고 싶어 하는가에 관한 성질이죠. 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들이 접촉하면 거의 무조건 표면의 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친화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합니다. 이 때문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 친화도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을 대전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계기에서라도 어딘가 어떤 물질과 접촉했었을 테니 말이죠. 이러한 극히 미미한 전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장을 스레드가 만약 감지해낼 수 있다면 물체가 스레드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로만 가능할 것 같은 감지가 실제로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아이오닉 스레드가 있고요. 알루미늄의 움직임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군요. 근처에 가니까 불이 들어온다는 건 센싱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얘는 손가락이고요. 이렇게 문지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 상태인데 같이 내려가니까 불이 켜지네요. 얘도 아까처럼 알루미늄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표면에 있는 굉장히 작은 차지지만 그거를 굉장히 잘 디텍트할 수 있다. 그래서 다가왔을 때만 스파이더 웹을 이렇게 켤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능력도 이 모사 거미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스레드의 구조를 잘 보면 특정 구간에서의 스레드들은 동일한 길이로 배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떨리는 주파수 또한 동일하죠. 이것을 공명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공명이란 특정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또 받은 바로 그 특정한 에너지를 잘 뱉어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스레드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면 이들이 형성하는 공명 진동수가 동일해집니다. 때문에 이들 중 하나의 줄만 떨면 같은 길이의 스레드들이 다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스레드에 묻은 먼지들이나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미줄 모사, 즉 아이오닉 스레드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잡아서 옮긴다라고 하면 이 물체를 꽉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꽉 잡아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꽉 잡았을 때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상할 수 있는 물체. 네. 내지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비싼 거다. 흠이 가면 안 돼. 그쵸? 이런 애들을 옮길 때 과연 어떻게 옮길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일렉트로스태틱 어디전 같은 경우는 물체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와이어만 있으면 갖다 붙이면 그대로 가가지고 있으면 딱 붙고요.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내려놓죠. 교류 걸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렉트로스태틱 어디전 같은 경우는 삼성의 반도체 팹에서 웨이퍼들을 옮길 때 일렉트로스태틱 어디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라웠던 마지막 동물 가오리의 능력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인간은 공간상의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시각과 촉각 그리고 청각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가오리는 사냥을 함에 있어 인간과는 다른 하나의 감각을 더 사용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전기 감지 능력입니다. 가오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의 입 근처에 있는 로렌치니 기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치니 기관이 가오리 주변에 매우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해 가오리에게 정보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를 타고 흐르는 소리의 전달을 고막이 받아 달팽이관에서 증폭한 뒤 청신경을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 최종적으로 뇌에 전달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가오리에게 이 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고기들이 뻐끔거릴 때 정말 미약한 수준으로 입에서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미약한 전기 신호를 캐치해 사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이오닉 스레드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약한 정전기를 찾아내기 위한 센싱 능력, 이것은 이미 아이오닉 스레드가 물체가 접근했을 때에만 붙을 수 있도록 동작하는 그 능력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아이오닉 스레드보다도 훨씬 예민하면서도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타입의 전기 감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이니 아이오닉 젤 형태로 만들어 소프트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 센서를 활용하면 움직이는 대상의 전하를 감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전기장 감지의 특성 때문에 벽과 같은 절연체가 센서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감지 능력이 더욱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벽 앞으로 걸어갔을 때하고요. 지금 보시면 벽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움직임이 지금 동일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시그널이 잡혀야 되잖아요. 잘 센싱이 되고 실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벽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가 센싱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센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맹인분들 도와드리는 장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맹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팡이도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그래서 웨어러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타겟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딱 골라낼 수도 있어요. 그것만? 그 움직임만. 왜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프리퀀시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찌 보면 노이즈잖아요. 노이즈죠. 다 알 필요 없는. 다 알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쫙 빼버리고 네. 그 움직임만 지금 딱 골라내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부터 느린 것까지 그것만 딱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그것의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어의 은신 능력과 거미의 우수한 거미줄, 그리고 가오리의 전기 센싱 능력까지 지금까지 소개된 것처럼 자연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을 모방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모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 자연모사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자연에서 배워오잖아요. 자연에서 있는 현상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한단 말이죠. 자연모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자연에 있는 어떠한 것을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건데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연모사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모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연모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모사를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행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모사라는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맥락이라는 네, 정확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궁극적으로 자연모사를 목적화하지는 않습니다. 네. 얘는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네. 실제 목적은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예. 문제가 실제 목적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어떤 연구일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실지에 관해서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온의 전도성을 이용해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아이오닉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오닉 디바이스로 가지고 센싱을 하고요. 시그널 트랜스퍼를 하고 캘큘레이션을 하고요. 메모리도 시키고요. 다시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액추에이션까지 하는 풀 아이오닉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꿈입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 꿈을 만약에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아이오닉 기반의 생명 유기 시스템을 만든다. 정확합니다. 인체 자체가 아이오닉 디바이스거든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이오닉스를 이용해서 머리에서 손까지 도체도 없고 반도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잘 움직이죠. 잘 움직이죠. 예,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 뉴런을 통해서 신호 전달이 되고 뉴런 안에서 신호 전달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온을 통해서 그렇죠. 이온을 통해서 신호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는 이오닉 디바이스인데 네. 우리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망각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스를 해서 어떤 걸 만들게 되면 실제로 사람과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아이오닉 디바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오, 네, 맞습니다. 그 브레인 컴퓨터 디바이스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나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일렉트로닉스 기반이거든요. 철저하게 일렉트로닉이 중심이고 그 일렉트로닉스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형태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현재. 네, 지금은. 근데 아니 주인이 사람이 돼야지. 주인이 컴퓨터가 되면 되나?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인은 이오닉 디바이스가 돼야지. 그럼요. 네, 그럼 반도체 실리콘 디바이스 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물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핸드폰 좋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렉트로닉스의 수준이 저 위에요. 진짜 이미 너무너무 뷰티풀한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준 자체는 너무 하이 퀄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오닉스의 수준은요, 바닥도 안 보여요. 이제 걸음마 맞은. 바닥도 안 보여요. 예.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일렉트로닉스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게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렉트로닉스는 정말 오랫동안 무수한 발전을 이뤄냈고 기라성 같은 공학자들에 의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아이오닉스라고 하는 장르가 사람들과 함께 좀 협업을 통해서 잘 성장해서 그 정도까지 현재 일렉트로닉스까지 올라간다면은 훨씬 더 대단한 장비들과 훨씬 더 대단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3가지 자연모사 아이오닉 디바이스에 관한 설명을 과학 후기스럽게 기획 그리고 제작하고 구상한 영상입니다. 영상 촬영 협조 및 검수를 도와주신 선정현 교수님, 그리고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후기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